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학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을 보면 재판정 바로 옆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지옥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어떤 것이냐면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도소로 인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그 방실의 입구인데요. 사실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선고받으러 재판정에 올라갈 때 그 문만 봐도 느낌이 쎄하죠. 그래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정에 동석하고 있던 법정 경위나 교도관이 재판정 옆에 있는 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인도해서 곧바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징역형 1일이 시작되는 것인데, 실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이렇게 법정에서 구속이 집행되지 않고 다시 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정 불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을 봐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법정 불구속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은 어떤 경우에 법정 불구속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 형사 피고인은 어떻게 다음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구속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바로 구속 인치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불구속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 불구속은 지극히 재판부의 재량 판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법정 불구속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법정 불구속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가 합의의 의지가 있고 당사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하게 되면 피해 회복이 요원해지기 때문에 법정 구속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에 노력하라는 의미로 법정 불구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은 반드시 다음 신급의 재판에 이르러서는 전 신급의 재판 때보다 더 피해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재판부에서 기회를 줬음에도 합의 또는 피해 회복에 큰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 신급의 재판에서는 90% 이상은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 구속이 진행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실형 선고 후에 법정 불구속 처분이 되었고 1심에서는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의 60% 정도가 변제된 상태라면 2심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하거나 피해 금액의 변제율을 더 높여야만 법정 구속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합의 또는 피해 변제가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경제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취지의 실형 선고가 되기는 하였으나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는 하였는데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변소 또한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1심 재판부로서는 실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기회를 주는 의미로 법정 불구속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기소된 사건의 적용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즉, 현재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법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적용되는 법령이 위헌 판결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추후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죄를 선고하되 변경되는 법령의 내용을 지켜보기 위해서 법정 불구속 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경우에는 다음 신급의 재판에서도 변경된 법률에 따르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법정 불구속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꼭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피고인은 반드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실형이 선고된 경우이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지 않아서 실형이 선고된 결과가 확정되어 버리면 법정 불구속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에 따른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불구속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 또는 상고를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불구속 처분을 할 때 재판부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법정 불구속 처분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 신급의 재판에서는 반드시 법정 불구속 처분의 취지를 이행해야만이 다음 신급의 재판에서도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 불구속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유와 법정 불구속 처분 이후 피고인이 반드시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정해진 사유는 없지만 법정 불구속 처분을 받은 피고인은 반드시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다음 신급의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법정 불구속 처분의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